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자, 오늘 이준관 시인의 가을 떡갈나무 숲인데요. 떡갈나무, 떡갈나무는 참나무의 한 종류입니다. 참나무는 바로 이런 열매 꿀밤이 열리죠.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한 나무, 참나무, 떡갈나무 숲은 어떤 의미를 줄까요? 선생님은 이 시를 읽으면서 선생님이 자연을 찾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이 주는 혜택, 이준관 가을 떡갈나무 숲 해석입니다. 한때 자전거에 빠져서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한여름 땡볕에 도로를 달리는 저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자전거는 자유였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연은 그냥 볼거리만 주지는 않습니다. 도시의 삶에 지친 저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가을 떡갈나무 숲처럼.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국어는 원리 이해, 본문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을 좋아하는 저에게 딱 맞는 현대시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에 갇혀 있으니 밖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화 감상 등 실내 활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자전거 여행, 그리고 지금의 차박 여행입니다. 차로 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나 좋습니다. 목적지 없이 가다가 좋은 곳이 있으면 그냥 머물기도 하고 잠까지 잡니다. 생명이 있는 자연은 그냥 볼거리만 주지 않습니다. 도시의 삶에 지친 저에게 위로를 줍니다. 이 시는 서로 다른 생명체들이 함께 기대어 살아가는 숲의 아름다운 모습과 생명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잎은 동물과 벌레들의 거처가 되어주고 산짐승은 또 다른 존재를 위해 열매를 놓아주기도 합니다. 화자는 하늘을 보며 별과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삶에서 느낀 아픔에 대해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이렇듯 숲은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교감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공간으로 묘사됩니다. 사랑과 평화와 안식을 주는 떡갈나무 숲을 노래한 이준관 시인의 가을 떡갈나무 숲 해석입니다. 떡갈나무 숲을 걷는다. 떡갈나무 잎은 떨어져 너구리나 오소리의 따뜻한 털이 되었다. 아니면 쐐기집이거나 지난 여름 풀 아래 자지러지게 울어대던 벌레들의 알의 집이 되었다. 이 숲에 그득했던 풍뎅이들의 혼례, 그 눈부신 날갯짓 소리 들릴 듯한데 텃새만 남아 산아래 콩밭에 뿌려둔 노래를 쪼아 아름다운 목청 밑에 갈무리 한다. 나는 떡갈나무 잎에서 노루 발자국을 찾아본다. 그러나 벌써 노루는 더 깊은 골짜기를 찾아 겨울에도 얼지 않는 파릇한 산울림이 떠내려오는 골짜기를 찾아 떠나갔다. 나무 덩굴에 앉아 하늘을 본다. 하늘이 깊이 숨을 들이켜 나를 들이마신다. 나는 가볍게 오늘 밤엔 이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 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 떡갈나무 숲에 남아 있는 열매 하나, 어느 산짐승이 혀로 핥아보다가 뒤에 오는 제 새끼를 위해 남겨놓았을까. 그 순한 산짐승의 젖꼭지처럼 까맣다. 나는 떡갈나무에게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중얼거린다. 그러자 떡갈나무는 슬픔으로 부은 내 발등에 잎을 떨군다. 내 마지막 손이야. 뺨에 대봐. 조금 따뜻해질 거야. 잎을 떨군다.
이준관 가을 떡갈나무 숲. 떡갈나무 숲을 걷는다. 떡갈나무 잎은 떨어져. 자, 떡갈나무 숲, 이건 화자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죠. 자, 떡갈나무 잎도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고요. 자, 이 시는 자연적 공간을 통해서 시인이 꿈꾸는 세상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숲의 생명들. 자, 숲의 생명들은 바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을 줍니다. 자, 이 숲의 생명들에게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을 느끼고 바로 나는 위로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숲의 생명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을 주고, 자, 시인은 평화와 위로를 받습니다. 자, 떡갈나무의 속성, 다른 존재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적인 존재이고요. 다른 존재들은 떡갈나무에게서 위안과 포용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평화롭고 넉넉한 삶을 누릴 수 있죠. 떡갈나무 숲, 떡갈나무 잎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계절감, 가을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너구리나 오소리의 따뜻한 털이 되었다. 자, 떡갈나무가 잎이 너구리나 오소리의 따뜻한 털이 되었죠. 자, 이렇게 꺽쇠가 올라온 것은 떡갈나무 숲의 혜택을 받는 존재인데요. 너구리 털, 쇠기의 집, 벌레들의 알집, 풍뎅이들의 홀레터가 됩니다. 자, 따뜻한 털은 바로 떡갈나무 잎이고요. 그 떡갈나무 숲에는 너구리나 오소리가 따뜻한 털, 떡갈나무 잎을 덮고 있죠. 그래서 생명체들이 기대어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죠. 또 쇠기집이거나 지난 여름 풀 아래 자지러지게, 쇠기집은 불나방의 집이고요. 또 지난 여름 풀 아래 자지러지게 울어대던 벌레들의 알의 집이 또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지러지게 울어대던, 이건 한 줄에 써도 되는데 한 행에 써도 될 것을 두 행으로 나누어 시각적 효과를 얻었죠. 자, 이런 것을 행간걸침, 행간걸림이라고 합니다. 자, 생명체들을 품어주는 떡갈나무 숲. 자, 이 숲에 거듭했던 풍뎅이들의 혼례. 자, 풍뎅이들이 결혼을 할 수는 없죠. 풍뎅이들의 모습을 사람처럼 나타냈으니까 의인법입니다. 그 눈부신 날개짓 소리 들릴 듯한데 아마 여름에는 이 풍뎅이들이 많이 분배했겠죠. 자, 풍뎅이 소리는 사실 굉장히 크지요. 그 소리를, 이 큰 소리를 눈부시더라고 했으니까 청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죠. 청각의 시각화, 공감각적 표현입니다. 자, 풍뎅이들의 활발한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여름의 모습, 이건 뭐 날개짓 소리는 여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가을이라서 들리지 않지요. 텃새만 남아. 텃새는 철 따라 옮기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새인데요. 여기 보면 텃새만이잖아요. 보조사는 는도만까지부터 이게 보조조사인데요. 는은 대조의 의미가 있고 도는 함께 하는 것이죠. 만은 단독의 의미가 있고 까지는 함께 한다는 뜻이고 부터는 먼저 한다 이런 뜻이죠. 보조조사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텃새만 남았다. 거의 단독이니까 다른 것은 모두 가고 텃새만 남아있다 이런 뜻이죠. 사나래 콩밭에 뿌려둔 노래를 쪼아. 자, 텃새만 콩밭에 뿌려둔 노래를 쫀다. 사실 텃새가 콩밭에 콩을 주워 먹는 거죠. 근데 콩밭에 뿌려둔 노래를 쪼았다 했으니까 콩밭에 떨어져 있는 콩을 쪼았는데 노래라고 했죠. 노래를 쫀다 해서 노래는 듣는 거잖아요. 근데 노래를 쪼았다라고 했으니까 그 청각의 시각화입니다. 그죠? 노래를 한 달을 노래를 쫓는다고 했으니까요. 공감각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목청 밑에 갈무리 한다. 지금도 노래 소리를 내면서 콩을 먹겠죠. 갈무리 한다는 저장한다, 먹는다의 뜻이고요. 떡갈나무 숲의 한적해진 풍경입니다. 나는 떡갈나무 잎에서 노루 발자국을 찾아본다. 자, 노루 발자국은
아마 봄과 여름에 떡갈나무 숲에서 놀았지만 지금은 떠난 노루죠. 노루 발자국을 찾아본다. 그러나 벌써 노루는 더 깊은 골짜기를 찾아 떠났다. 더 깊은 골짜기는 지금은 이제 가을이 되니까 노루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 겨울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겨울에도 얼지 않는 파릇한 산울림이 떠내려오는, 산울림은 들리잖아요. 산울림이 파릇한 산울림이 떠내려오죠. 자, 이것도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했으니까 공감각적 표현입니다. 골짜기를 찾아 떠나갔다. 노루는 가을이 되면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것입니다. 그죠? 자, 생명체의 흔적을 찾아 나서는 화자입니다. 나무 덩굴에 앉아서 하늘을 본다. 자, 나는 나무 덩굴에 앉아서 하늘을 본다. 자, 하늘은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죠. 하늘 깊이 숨을 들이켜 나를 들이마신다. 자, 하늘이 깊이 숨을 들이켜 나를 들이마신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마시는 것이죠. 내가 마시는 것을 하늘이 마시는 것으로 표현했다. 그래, 주객이 주인과 나그네가 바뀌었다. 주객 전도된 표현이죠. 나는 가볍게 오늘 밤엔 자, 여기 나를 들이마신다 이렇게 신선한 표현으로 하늘과 나의 일체감을 표현했고요. 나 화자는 가볍게 오늘 밤엔 이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 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 기분이 굉장히 좋죠. 떡갈나무 숲과 하나가 되고 싶다. 자연과 하나됨, 동화, 문화 일체를 보여주죠. 이건 또 나의 소망이다. 그죠? 떡갈나무 숲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싶다. 자, 행간걸침으로 시적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고요. 행간걸침은 이 시의 많은 부분에 나타납니다. 떡갈나무 숲과 하나 되고 싶은 화자의 마음, 자연과 교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떡갈나무 숲에 남아있는 열매 하나. 떡갈나무 숲은 사랑이 넘치는 순수한 공간이고요. 열매는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인데, 떡갈나무 숲에 남아있는 열매, 우리 모처럼 꿀밤이라고 하죠. 도토리입니다. 도토리. 이건 아마 생명과 사랑이죠. 어느 산짐승이 혀로 핥아 보다가 뒤에 오는, 이거는 내가 추측하는 거죠. 제 새끼를 위해 남겨놓았을까? 그 순한 산짐승의, 이건 화자의 추측이고요. 저 꼭지처럼 까맣다. 이 도토리 꿀밤이 그 산짐승의 저 꼭지처럼 까맣다. 저 꼭지는 아마 사랑과 생명의 의미가 있죠. 그 열매를 저 꼭지처럼 까맣다고 했으니까 직유법이네요. 열매와 젖꼭지의 유사성으로 인한 비유, 바로 직유가 쓰였습니다. 새끼를 배려하는 짐승의 마음은 떡갈나무 숲의 배려와 교감하게 되는 것이죠. 떡갈나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존재고요. 자, 떡갈나무 숲 속 생명체들의 상생, 자, 교감 동합니다. 자, 나는 떡갈나무에게서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자, 떡갈나무에게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말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말함으로써 내가 위로를 받잖아요. 떡갈나무 숲에서 위로받는 나고요. 그리고 화자의 내면 심리, 외롭다, 쓸쓸하다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중얼거린다. 중얼거린다는 것은 떡갈나무에게 고백하는 거죠. 그 떡갈나무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됩니다. 자, 떡갈나무를 믿고 있어서 이것이 가능하겠지요. 자, 그러자 떡갈나무는 슬픔으로 부은 내 발등에, 자, 슬픔으로 부은 내 발등에, 아마 힘들었겠죠. 그 자신의 발등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했습니다. 그 발등이 슬프지는 않잖아요. 근데 발등에 내 감정을 이입했으니까 감정이입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추상적인 관념인 슬픔을 발등이 부은 것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구체화란 말은 형상화인데요. 형상화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 잎을 떨군다. 자, 내 마지막 손이야. 뺨에 대봐. 조금 따뜻해질 거야. 잎을 떨군다.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죠. 자, 그 잎은 이 마지막 잎을 떨구면서 뺨에 대봐. 조금 따뜻해질 거야. 잎을 떨구는 것은 자연히 떡갈나무가 나에게 주는 위로와 안식, 평화죠.
그 외롭고 쓸쓸한 화자를 위로해주는 존재가 바로 떡갈나무 잎입니다. 그래서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위로와 사랑 받음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은 의인법이 쓰였습니다. 자, 떡갈나무 숲에서 위로받는 납니다. 자, 할례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입니다. 성격은 서정적이고 감각적이고 또 사색적이고 예찬적입니다. 주제는 사랑과 평화와 안식을 주는 떡갈나무 숲입니다. 자, 생명체들이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떡갈나무 숲의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자, 특징은 행간 걸침을 통해서 시적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고요. 자연적 공간을 통해서 시인이 꿈꾸는 세상을 구체화하고 있고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떡갈나무 숲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형성하여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이 변화하는 모습이 드러나고요. 공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효과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화자의 외로움과 쓸쓸함이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치유되는 과정을 형상화했습니다. 자, 이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하지 않는 것인데요. 감상의 적절성 평가입니다. 떡갈나무 잎이 털이 되고 집이 되었다는 것에서 화자는 떡갈나무 숲에 사는 존재들에게 떡갈나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떡갈나무가 오히려 이런 존재들을 위로해 주잖아요. 이 숲에 거듭했던 풍뎅이들의 날개 소리를 들릴 듯한 데에서 화자가 떡갈나무 숲을 바라보며 숲의 지난 모습이 어떠할지를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풍뎅이 소리가 들리지 않잖아요. 풍뎅이 소리가 들리던 시절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라고는 화자의 고백에서 화자가 떡갈나무 숲을 위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았음을 알 수 있다. 이건 그건 아니죠. 자연과 교감하고 동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떡갈나무 숲에 남아있는 열매 하나를 통해 산짐승의 마음을 보는 것에서 화자는 다른 생명체도 떡갈나무처럼 다른 존재를 품어준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떡갈나무 숲처럼 자연은 이렇게 베풀어주는 존재입니다. 떡갈나무가 내 마지막 손이야 뺨에 대바라고 말을 건네는 상상에서 화자는 떡갈나무가 자신을 숲에 사는 존재들과 동일하게 대하며 위로해 준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로받고 있죠. 자,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이고요. 이 시의 배경은 공간적 배경은 떡갈나무 숲이고 시간적 배경은 가을입니다. 계절에 따른 떡갈나무 잎의 역할은 여름에는 풍성한 잎으로 곤충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고요. 가을에는 자신의 잎을 떨구어 곤충과 동물을 보호했습니다. 마지막 잎까지 떨구어 하자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조가 변하는 부분을 찾아보자인데요. 1에서 5연은 독백적 어조를 보여주고 있고 6연은 대화체를 사용했습니다. 화자의 시선의 이동을 찾아 설명해 보자인데요. 떡갈나무 숲에서 떡갈나무 잎, 하늘, 열매, 떡갈나무 잎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는 자연 친화적 태도로 자연과 동화가 되고 싶은 소망을 드러냅니다. 가을 떡갈나무 숲의 사랑과 애정을 형성해서 화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연에 대한 애정과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와 위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화자가 소망하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일지 생각해보자인데요. 자연과 인간이 갈등 없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자연으로부터 위로받은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보자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자, 국어 공부 잘하는 법을 누르면 선생님이 정리한 국어 공부 잘하는 법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국어 공부 잘하는 법으로 검색해도 됩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길 빌고요. 자, 국어 공부는 익히는 공부, 본문 중심으로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가을 떡갈나무 숲을 공부했는데요.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